자, 이제 25년도 예시 문제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분석은 문제를 풀어드리진 않고요.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쭉 한번 빠르게 살펴보면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지 우리가 이 25년 바뀌는 이 9급 문제를 잘 풀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뀐 것과 바뀌지 않은 것들을 잘 한번 발란해 보고, 바뀌지 않은 것 좀 빠르게 넘어가고, 바뀐 것들은 어떤 것들이 어떻게 바뀌었고, 그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볼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수정인데, 그 수정이 중복되는 것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이제 대등한 문장 같은 거, 대구조, 그런 것들은 똑같은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주술 호응을 맞춰야 된다. 그 다음에 필요한 문장 성분 생략된 걸 찾아내라 라고 했는데, 일일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처럼 다 표시를 해놔서 이것이 어디에 관련된 것인지를 쭉 보여주고 있는 문제인 거죠. 그러면 중복이나 대등한 것끼리 구조관계, 주술, 호응 이런 것들은 어디서 했습니까? 올바른 문장에서 한 거죠. 올바른 문장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이 올바른 문장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형식만 이런 식으로 공문서라고 하는 걸 이용해 가지고 조금 더 직무와 상관이 있는 느낌을 주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기존과 뭔가 좀 달라진 거냐 하면 그건 아니라고 봐야겠죠. 자, 그러니까 1번은 요 정도 바뀐 건 그렇게 크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번인데 2번은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하면서 독해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독해 형식을 띠고 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문법인 거죠. 문법인데 문법을 독해 형식으로 바꾸어서 지금 그렇게 출제를 하고 있더라.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 지금 대등합성어와 종속합성어로 쪼개서 설명하고 있으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합성명사의 여러 가지 예시를 가지고 비동사적 합성어까지 동시에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합성어에 대해서 종류를 묻고 있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대등이냐 종속이냐 아니면 통사냐 비통사냐 이런 걸 따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선택지를 한번 볼까요? 아버지, 형을 이르는 큰아버지는 종속 합성어이다 라고 했을 때, 자, 우리에게 이걸 문제를 두 가지로 풀 수 있겠죠. 이걸 다 읽고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아, 그러면 이것은 종속 합성어가 맞겠구나, 이런 거. 그리고 흰머리는 용언의 어간과 명사가 결합한 합성 명사구나. 내가 할 수 있겠구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첫 번째로, 일단 용언의 어간이라고 하는 말이 이 지문에서 상세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용언이 변화하나 변화하지 않나, 우리가 이제 변화할 수 있는데, 이 변화하는 상태에서도 변화하지 않는 부분과 변화하는 부분으로 쪼개져서 어간과 어미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전혀 일절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럼 이거는 결국 이 지문은 내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배경 지식은 이미 우리가 배우고 있는 문법적 내용이더라. 그러니까 바뀐 25년 이 공무원 시험에서 내가 문법을 미리 공부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런 내용들을 보면 지문에서 충분히 다 일일이 개념들을 설명해 주지 않는 걸 보면 이미 문법적 배경 지식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제로 문제를 출제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문법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문법 공부를 대충 해야 될 게 아니고 아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지금 문법 문제가 그냥 단순하게 문법적 지식을 묻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지문을 통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플러스 알파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능에서도 똑같이 나왔던 내용인데, 수능에서도 그냥 문법적 지식 알고 있다고 지문 안 읽고 곧바로 문제를 풀면 틀리는 경우도 꽤 나옵니다. 왜? 지문에다가 우리 이 수능에서 다루는 문법 지식 플러스 알파를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을 다루기도 하거든요. 또한 그러니까 이 알파에 대해서 물으면 굉장히 난감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기본으로 약속이 돼 있는 상태니까 이 지식을 갖추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문법을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지 이 문제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아니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수능을 열심히 해왔던 강사로서
이 수능 문법 문제를 만들다 보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배경 지식만으로 담지 않습니다. 그 지문에다가 항상 플러스 알파를 더 담아내고, 이 플러스 알파는 어디서 나오냐? 논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런 여러 가지 이 좀 구체적인 설명들을 보시면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종속 같은 것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뭐 용언의 어간의 결합한 구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더 얘기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봤을 때 문법의 난도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론 이거는 내가 좀 어느 정도 공부만 하면 지문을 배제하고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문 없이 그냥 선택지만 보고 이거 당연히 정답은 이건데 이라고 내가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지문을 읽지 않고 선택지만 보고 문제를 내가 풀어낼 수 있으면 당연히 뭘 벌게 된다? 시간을 벌게 되겠죠. 시간을. 지금 이렇게 계속 출제가 되면 물론 어휘 문제를 몇 문제를 더 섞어주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한자와 한자성어가 지금 출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한자와 한자성어 아주 단답형 문제인데 출제가 안 됐고, 그 다음에 문학도 솔직히 문학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짧게 읽고 짧게 판단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데 그런 게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시간이 많이 부족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일일이 내가 이 문법 문제를 푸는데도 지문을 열심히 다 알고 있다, 시간의 압박감 때문에 결국에는 시험 전체를 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문법은 철저하게 내가 지식을 갖춰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가야 된다? 지문을 읽지 않고 그냥 선택지만 보고 답이 나올 수 있을 정도까지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 플러스 알파가 정말 되게 어렵게 출제가 된다면 당연히 지문을 읽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문법적 지식을 충분히 갖춰 놨다면 이 지문 읽어내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겠죠. 그리고 플러스 알파만 잘 발란해가지고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반드시 문법은 공부를 해야겠다. 그게 이제 3번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내가 하나도 공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간접 존경이 뭔지 이걸 천천히 읽어가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간접 존경이 뭔지를 아주 너무 잘 설명을 해줘가지고 처음 보는 학생들이 충분히 이게 뭔지 알 수 있냐? 모르죠. 일단 기본적으로 문법 공부 안 했으면 주어 명사구가 뭔지도 몰라요. 주어 명사구가 뭔지도 모르고, 또 뭐 존경의 대상과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나 사물 이런 말들이 정확하게 납득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지문을 줬는데 결국 이제 이 지문 자체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당연히 어떻게 내가 문법적 지식을 갖고 있어야지 이 문제를 좀 효과적으로 풀어낼 수 있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한편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학은 사라졌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 문학의 소재로 써서 문학의 소재로 써서 그 독해 문제를 만든 겁니다. 그럼 얘는 내가 따로 문학 공부를 해야지 이 지문을 정확히 읽고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문학 내용을 공부하고 있으면 이걸 문제를 푸는 데는 하등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낭비하겠죠. 그러니까 문학 소재로 든 독해 문제, 문학 소재를 지문으로 쓴 독해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은 저는 찬성. 그리고 주요 작품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은 솔직히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이제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거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문학 사적인 얘기, 문학적 의의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구나 라고 파악이 되니까, 뭐 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문학 소재를 써가지고 지문을 쓰고 이런 독해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지 충분히 짐작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뭐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문학적인 어떤 문학 사적인 지식이나 문학 작품론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이걸 훨씬 더 빠르게 읽어내면서 문제를 더 빠르게 풀어낼 수 있겠죠. 어차피 이런 유형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되는 그런 우리 환경에 처해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의 지문들을 많이 접해보면서 그걸 독해 문제로 바꾼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당연히 극복이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좀 준비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25년에 수업을 진행한다면 저는 이제 문학을 따로 가르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문학 소재로 둔 독해 이렇게 가르쳐야겠죠. 그죠? 피셋 자체에서도 문학은 안 나오기도 하니까 뭐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겠다. 한편 5번 문제 같은 것들이 이제 가장 우리를 아주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논리추론이죠. 논리추론. 저는 이 논리학을 다루고 있는 이런 내용, 물론 뭐 우리 유튜브에서는 이게 대우만으로 문제가 풀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 대우가 중학교 때 배웠던 대우는 아닙니다. 그 대우 플러스 알파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제 논리학적인 공부를 좀 해야 돼요. 물론 이게 7급 피셋처럼 엄청 어렵게 출지는 안 될 것 같아요. 7급 피셋 같은 경우에 논리 추론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하지만 이 정도면 좀 충분히 풀만하다. 그런데 이거 푸는데 시간 꽤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패턴 당연히 인식해야 되고, 패턴별로 문제 푸는 방법들을 다 납득을 하셔야지 이걸 이제 도전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빨리 풀 수 있다. 그러니까 따로 요거는 이제 배우셔야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6번은 다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요 작품에 대한 그런 비평문을 이렇게 지문으로 만들어서 이 독해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만약 접해보면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문학을 따로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7번 문제는 한번 풀어보면 이건 그냥 기존 유형이죠. 순서 맞추기인데 기존 유형을 좀 또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난도로 냈습니다. 물론 실제로 가보면 뭐 이런 것들도 어려운 난도로 낼 수 있겠지만 이미 이 유형 자체가 많이 변모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논리 추론만 들어가도 이거 정답률이 만만치 않죠. 이거 못 맞히셨을 거야, 아마 5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독해 강훈련에도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시험 삼아 문제를 출제했는데 정답률이 50%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쉬운 문제가 50% 나왔으면 이 정도 문제는 훨씬 더 어렵게 출제가 될 거라고, 그렇게 정답률이 낮게 나왔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것도 공부하셔야 되고, 6번 같은 문제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7번 같은 문제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인데, 8번은 이제 개요를 본격적으로 이용한 문제가 나오긴 했죠. 뭐 개요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근데 개요 문제를 내면 개요에서는 약간 함정을 팔 수는 있습니다. 수능에서도 좀 익숙하게 한번 풀어봤던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낯설진 않을 겁니다. 물론 이 개요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공부하시면서 그렇게 쫓아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빈칸 추론 문제가 나왔습니다. 빈칸 추론 문제. 빈칸 추론은 기존 유형과 똑같죠. 근데 이런 지문들을 보면 아무래도 얘는 뭐 지방직 7급이나 아니면 국가직 7급 빈칸 추론이 조금 더 따라가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난도가 조금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피셋은 안 하는데 피셋과 비슷한 느낌의 문제를 조금 많이 출제할 거야. 이런 성향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10번으로 가면 아까 했던 말 반복으로 이제 이 고소설이라고 하는 그런 장르를 다른 어떤 그 크로노토프라고 하는 그런 개념어랑 합쳐져 가지고 지문을 쓰고 난 다음에 문제 몇 문제? 두 문제를 묻고 있죠. 지금 하나는 추론 문제인 거고 하나는 어휘 문제입니다. 이런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쉬운 선에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12번 같은 경우에는 전제인데, 이 전제는 똑같이 이제 논리 추론의 문제인 거죠. 전제를 묻고 있는 건데, 얘는 제가 이제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거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되더라고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풀 수 있는 그런 논리 추론 문제였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답률은 무진장 낮을 겁니다, 이거. 제가 이제 25년도 강의를 만약에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 오면 그때 이제 이 문제를 쭉 한번 풀어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강의를 준비했고 교재를 준비했는지를 한번 쭉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도 어떻게 풀린지까지 설명드리는데, 처음에 설명드리면 여러분 되게 포기하고 싶으실 겁니다. 정말로 내가 이 공무원 되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 공부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이 좀 포괄되어 있어요. 근데 이 포기하고 싶다,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지만 어려운 거는 낯선 겁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와 저거 되게 내가 한 번도 살면서 저런 거 접해보지 못했는데 야 낯설구나, 그러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몇 번 접하다 보면 충분히 이것도 문제 풀립니다. 그러니까 자, 대비하는 방법이 다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요거 이제 따로 새로 추가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따로 한 챕터를 만들어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색한 곳 찾아 수정하는 것은 요거 이제 기존 유형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대로 공부했던 그대로 계속 공부하시면 되겠고, 다만 뭐 요런 지문들을 보시면 조금 더 약간 기술적인 어떤 느낌이 좀 더 주더라. 근데 수능만큼 갔냐 하면 수능만큼은 절대 안 되고, 피셋에 나왔던 어떤 지문의 정도로 어렵게 출제됐냐? 그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지문으로만 계속 출제가 된다면 엄청 어려운 그런 내용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거보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 그러면 아마 이제 문제부터 상당히 제작하는 데부터 엄청 힘을 좀 쏟아가지고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안 갈 거예요. 그럼 이건 다시 이제 문법인데, 이 문법적 제재를 강하랑 약하라고 하는, 강하 약하라고 하는
이 피셋에 나왔던 그런 형태로 지금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법만 강화 약화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당연히 이 비문학도 강화 약화로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이미 독해 강훈련에서 문제로 이미 출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이죠, 오히려 올해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작년도 시험이 그 재작년도 시험이 좀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핏에 따라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가지고 제가 강화 약화를 집어넣고 올해는 살짝 뺐어요. 오히려 강화 약화 문제는 조금 뺐다. 하지만 이제 다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면 강화 약화 문제를 같이 풀어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5번, 16번인데, 자, 이제 이 내용일치 문제 하나랑 그 다음에 어휘 문제가 섞여 있는 건데, 충분히 지문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기존 유형과 똑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7번은 화법 문제인데, 이 화법 문제가 조금 더 예전에는 좀 쉽게 나왔다라고 하면, 화법 문제가 조금 더 수능 형태로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엄청 어렵다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어려운 축에 속하는 합법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더라. 약간 좀 이것도 피셋형을 좀 따라간다라는 느낌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합법 문제도 출제가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18, 19번입니다.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셨을지 모르겠지만 요게 이제 강화 약화죠. 또 강화 약화를 그렇게 출제를 했는데, 강화 약화는 많이 접해봐야지 익숙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강화 약화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 19번은 이제 지시 대상이 같은 건 이것도 이제 만만치 않은 유기성을 묻는 문제죠. 이런 문제도 아마 전보다는 난도가 더 높아 보이는 그런 얘기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 문제. 20번 문제도 벤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되는 거죠, 그죠? 벤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문제를 푸는 논리추론 문제다. 그럼 지금 논리추론 문제가 지금 몇 문제 들어갔어요? 3문제다 지금. 신유형이 완전 3문제가 들어갔고, 거기다가 이제 문법도 신유형화되어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을 한번 내볼까요? 지금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 자, 일단 앞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문화되어서 출제가 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지문화되어서 출제가 되는 상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문 아니고 선택지만 보고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뭐가 시간 단축이 가능하더라. 안 그러면 이게 지금 시간 단축이 안 되면 지금의 이 국어 시험 그대로 나온다면 이게 나머지 과목에도 전체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국어랑 영어랑 얼마나 빨리 푸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체 점수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강사 입장에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이제 공무원이라고 하는 직종이 지금 메리트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직종인데, 이렇게 공부하기는 되게 어렵게 만들어 놨으니까, 야, 이거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좀 더 오실라나? 경쟁률은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 그러니까 만만치 않다. 웃고 있지만 웃고 싶어서 웃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학 같은 경우에, 자, 문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 공부할 필요가, 기존은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의 방식 공부할 필요 없고 그냥 독해 형태로 가시면 좋겠다. 저는 이제 이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좀 많이 만들어가지고 기본소에 좀 담아내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여기에 충분히 좀 익숙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접근할 수 있게끔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존의 독해는 기존 유형으로 계속 나오더라. 그런데 지문의 난도가 좀 올라간 느낌이 있다. 그게 막 엄청 막 힘들게 올라갔냐, 엄청 어렵게 올라갔냐? 아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 전문적인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약간 좀 개념어를 섞어 써긴 했지만 수능이나 피셋에 비하면 훨씬 더 좀 쉽게 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논리 추론 문제가 팍팍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관건이 이게. 그래서 요게 고득점. 우리가 지금 이 시험에 쉽게 합격하려면 고득점을 받아야 되는데, 고득점의 키포인트가 되는 게 논리 추론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대비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정도 보시면 돼요. 뭐 화법, 전문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난도만 올린 거지 그렇게 큰 변화는 없으니까 다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으니까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변화는 오히려 문학에서 일어났다고 보는 게 좋겠죠. 문학과 이제 논리추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게 이제 기존의 공부에서 시간을 좀 확 줄여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새롭게 공부해야 될 걸로 시간을 많이 늘려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현 상황에서 문법 2024년 지금 24년 시험을 칠 나 같은 경우에는 그거 치고 난 다음에 25년까지 노리고 있는데 현재 문법 공부할 필요 있냐? 당연히 있죠. 근데 현재 문학 지금 세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지금도 추세가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는 건 아니니까 현재로는 이제 고전시가 정도만 열심히 잘 보시면 그리고 이제 기본 개념이죠 문학에서 이런 기본 개념들을 잘 이렇게 하시면 24년을 잘 대비하시고 그리고 이제 25년에서는 이 독해 형태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논리추론은 이제 새롭게 모든 사람이 거의 새롭게 할 거니까 뭐 7급을 준비하신 분 아니면 다 새롭게 공부하실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실 필요 없고 제가 잘 준비해 볼게요. 이게 24년도에 대한 어떤 대비가 다 끝나면 제가 빠르게 25년을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불편함 없이 이런 것까지 쉽게 하실 수 있게끔 갈게요. 근데 전부 다 뭐 한자나 한자 성어 같은 것들이 없어졌으니까 그죠? 그래서 몰라요. 한자성은 좀 나올 수도 있으려나?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이 두 개가 안 나왔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시간을 이렇게 대체한다고 생각하면, 훨씬 할만합니다. 그죠? 훨씬 할만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더 오히려 공부할 시간이 더 늘어났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더 줄어들고, 대신 전부 다 문제는 더 많이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할 테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의문이 해소되었을 테니까, 되게 여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코앞에 있는 시험부터 먼저 거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